경복궁 지하에 금고 감춰진 철문 이야기. 프롤로그. 땅 밑에서 들려온 소리. 1990년대 어느 무더운 여름날,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을 파던 인부 한 명이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동료들을 불렀죠. 여기 뭔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흙먼지를 털어내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성문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문이 아니었습니다. 열쇠 구멍도 문고리도 심지어 문을 밀거나 당길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죠. 이게 대체 뭐지? 현장 감독은 황당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문 옆에 붙어있는 녹슨 청동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한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비밀 금고. 그날 이후 경복궁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 비밀의 발견. 경복궁 복원공사는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궁궐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죠. 근정전과 경회로 일대를 정비하던 중 작업팀은 북쪽 권역의 지하를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집안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땅을 2m쯤 파내려갔을 때 포크레인의 날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돌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이었죠. 이거 건축물 같은데요? 젊은 인부 하나가 흙을 손으로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큰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가로 3m, 세로 2.5m 크기의 거대한 성문이었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었고 이음새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문의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인 성문이라면 밀거나 당길 수 있는 홈이나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엔 그 어떤 개폐 장치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열리지 않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죠. 현장 감독은 즉시 문화재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문가들이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성문은 최소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었지만 어떤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은 구조물이었죠. 그리고 문 옆에서 발견된 청동판이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동판은 세로 30cm, 가로 20cm 크기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겨진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비밀 금고 봉인을 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지막 네 글자는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구를 본 조사단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원히 봉인하려 했던 공간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한 고고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장. 봉인된 기록. 성문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문화재청은 즉각 해당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언론 접근은 차단되었고 현장엔 24시간 경비가 배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한 기자가 물었지만 공식 답변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원론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내부에서 이 구조물의 정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사 기록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각종 궁궐 관련 문헌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경복궁 지하실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큰 구조물인데 기록이 없을 리가 없어. 한 역사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꼼꼼히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축물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조 12년 1466년 8월 15일 실록. 궁궐 북편의 하늘의 뜻을 봉인하라. 후손이 이를 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왕명이니 누설하지 말라.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앞뒤 맥락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첫째, 궁궐 북편은 지금 성문이 발견된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둘째, 하늘의 뜻을 봉인한다는 표현은 매우 중대한 물건이나 비밀을 숨긴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셋째, 후손이 이를 열지 못하게라는 구절은 영구 봉인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기록이 세조 시대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세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왕 중 한 명입니다.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고 수많은 충신을 죽였죠. 혹시 세조가 뭔가 감추려 했던 건 아닐까? 한 역사학자의 추측이 회의실에 던져졌습니다. 세조는 왕위 찬탈이라는 원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비밀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 비밀을 이 지하 금고에 봉인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기록 이후로 북편의 봉인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 기록을 없앴어. 한 고문서 전문가가 단언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삭제한다는 건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했죠. 그럼 역대 왕들이 모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을 지켰던 거죠. 회의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500년 넘게 지켜진 침묵.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3장. 금고의 전설. 성문 발견 소식이 조금씩 새어나가자 민간에선 오래된 전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왕의 금고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조선시대부터 궁궐 주변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경복궁 지하 깊은 곳에 왕의 금고가 있다더라. 거기엔 나라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지. 금괴도 있고 옥새도 있고 심지어 왕의 예언서까지 있다던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그저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1990년대 성문이 발견되면서 이 전설은 갑자기 현실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민속학자 김모 교수는 이 전설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야사와 구전을 수집해왔죠. 왕의 금고 전설은 최소 300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전설은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 국가보물 보관설.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입니다. 왕실의 금괴, 보석, 귀중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임진왜란 직전에 왕실 재산을 황급히 숨겼다는 설이 유력했습니다. 두 번째 버전 왕의 예언서설. 좀 더 신비로운 버전입니다. 조선 건국 당시 무학대사가 왕에게 전한 예언서가 금고에 봉인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서엔 조선의 미래가 적혀 있다고 했죠. 조선이 망할 날짜도 적혀 있다던데.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세 번째 버전 저주받은 물건 봉인설. 가장 소름 끼치는 버전입니다. 금고엔 보물이 아니라 저주받은 물건이 봉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왕실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물건을 영원히 봉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면 죽는다는 경고문이 있었던 거야. 이 버전을 믿는 사람들은 성문의 경고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 세 가지 설을 모두 수집했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전설이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 분명 뭔가 실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임진왜란 이후 사라졌다는 대목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선조는 황급히 한양을 탈출했습니다. 궁궐은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일본군은 궁궐을 샅샅이 뒤졌지만 조선의 왕실 재산은 대부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때 금고가 비워졌던 건 아닐까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때 금고에 뭔가 새로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 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였습니다. 전쟁 이후 왕실은 많은 것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금고에 봉인했을까요? 하지만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너무 부끄럽거나 너무 위험해서. 사장. 조사단의 미스터리. 1991년 봄, 정부는 공식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건축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성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력이었습니다. 조사단이 성문 주변을 측정하려 했을 때 모든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미친 듯이 돌아갔고 금속 탐지기는 의미 없는 신호만 내보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술팀장이 당황했습니다. 장비들을 몇 번이나 교체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성문 자체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 물리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강암이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문 안에 금속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기묘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 경비원들이 가장 먼저 이를 경험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면 땅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둔탁한 북소리 같은, 아니면 진동 같은. 경비원 박모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지하철이나 차량 진동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주변엔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환청 아닐까요? 누군가 물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단은 진동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매일 새벽 3시경 미세한 진동이 측정되었습니다. 주기는 약 3초 간격이었고 강도는 매우 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게 자연현상일까요? 자연현상치고는 너무 규칙적입니다. 한 지질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진이나 지하수 흐름이라면 이렇게 정확한 주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인공적인 장치가 있다는 건가요? 500년 전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온도였습니다. 성문 표면 온도를 측정했을 때 주변보다 항상 2-3도 낮았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치 내부에서 냉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성문 중앙 부분이 유독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지하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차가운 건 아닐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이 정도로 온도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단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성문을 여는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밀어도 안 움직이고 당겨도 안 움직여요. 폭파는 안 됩니다. 문화재잖아요. 드릴로 구멍을 뚫는 건 어떨까요? 시도해봤지만 화강암이 너무 단단해서 드릴날이 부러졌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문은 마치 산 그 자체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조사단은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토피라는 걸. 5장. 문을 둘러싼 암호. 조사단이 물러난 후 학계에선 성문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청동판에 새겨진 문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천년의 봉인 해를 따라 열리리. 이 짧은 문장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천체력과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엔 칠정산이라는 천문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해, 달, 오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해를 따라라는 표현은 태양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 이모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태양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문이 열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요? 그걸 알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엔 중요한 천체 현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동지와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거나 높은 날, 춘분과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일식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 월식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건 일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일식은 매우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왕은 일식이 일어나면 반드시 정전에서 의식을 치러야 했죠. 일식은 하늘이 왕을 꾸짖는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조가 뭔가를 봉인했다면 일식날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식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한 장소에서 관측 가능한 일식은 수십 년에 한 번씩만 일어납니다. 그럼 다음 일식은 언제인가요? 서울에서 관측 가능한 객일식은 2035년입니다. 40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연구팀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꼭 객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분일식도 가능할 겁니다. 부분일식은 몇 년에 한 번씩 관측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분일식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날 시도해볼까요? 해봅시다. 2012년 5월 21일 연구팀은 다시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성문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요. 실망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원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해를 따라가 일식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태양은 1년에 걸쳐 황도 12궁을 지나갑니다. 특정한 별자리에 태양이 위치할 때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암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6장. 감춰진 내부 문서. 2003년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서구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여기 있었던 거야? 서구 관리인도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아니 100년 넘게 방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낡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한지로 만든 고문서였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금고 도면. 연구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고의 설계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문서를 펼치자 정교한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경복궁의 지하 구조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면에 따르면 성문 뒤로 긴 통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통로는 지하 10m 깊이까지 내려갔고 끝에는 방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금고실. 방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4,